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네. 저렇게 고시방에 가서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만으로 그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네네. 인간은 경쟁은 하지만 경쟁에 하향선이 있어야 돼요. 상한선이 있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느 정도의 능력이 떨어질 때는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해야 돼. 네, 본자 스튜디오의 박지호 팀장입니다. 그래요. 한국을 바로 세우고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총재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워낙 방대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총재님의 중상주의 사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총재님께서는 지난번 106회 인터뷰에서 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IMF 이후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실질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파이만 커졌을 뿐 부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가 여러 가지 정치 이념과 경제 이론을 다 믹스해서 각국에 적용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기존 시스템들의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근 200년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례로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중산주의 이론인데요. 총재님, 중산주의를 적용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고 경제가 어느 정도로 살아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제 문제점을 완벽하게 이제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들은 오류가 네네. 모든 정책이 오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오류가 없는 완벽한 정치를 추구하는 거죠. 네. 중산주의인데 아무리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도 모든 국민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잘못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헌법 1조에 헌법을 바꾸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 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최하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게 중산주의 헌법 1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중산층 이상은 되는 거죠. 국민의 자존감을 보장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을 보장받는 거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부도가 나서 망했다 하더라도 중산층의 생활은 보장이 돼. 이해가 가시죠? 네네.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월 생활비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 잘하지 않으면은 조금 뒤떨어져 버리면 직장도 못 가고 그냥 영원히 장가도 못 가고 뭐 이런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래 실력이 좀 없으면 그냥 뒤처져서 직장을 전전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것도 없으면 놀아야 되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계 12국가인데 국민의 10% 상류층만 선진국 생활을 하게 하고 나머지 90%는 후진국 생활을 해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세계 12국가 아닙니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썩었어요. 부의 재분배 실패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의 재분배가 부자들이 낸 세금이나 모든 사람이 낸 세금이 권력 가진 자들 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예산을 낭비해버리는. 그럼 국민은 그들의 부스러기나 주워 먹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게 현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이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 뭡니까?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 이것이 공정이라고 그래요.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자본주의는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데 이 공정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공정성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위주로 편성돼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류층 중심으로 계속 그들의 자본은 늘어나고 90%의 국민은 계속 그거 돌려막기에 시달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없다고 보면 돼요. 자, 법원 보세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친구가 말한 네네. 인도의 간디가 말한 그러니까 인도 간디가 7가지 이야기했죠.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이 막 돌아다니는 인격 없는 교육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입을 벌리면 90%가 욕입니다. 싸우지 않는 대화입니다. 둘이서 좋게 친구끼리 말하는 도중에 90%가 욕이에요. 인격 없는 교육이에요. 도덕 없는 경제. 경제는 네.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이거 희생이 없죠. 종교도 희생이 없다는 거죠. 네. 환경 없는 과학. 이렇게 7가지가 있듯이 이것이 그냥 아주 거기에 보태져 버려요. 이 자본주의에 그게 붙어버립니다.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이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은 지 마음대로 하는데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소유권 절대 원칙. 그러니까 소유권은 절대 안 바뀌는 거고 계약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과실이 있을 때는 민형사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본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계약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강자에 유리하게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 강자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면 다 뺏겨요. 특허 내는 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강자들의 거기에 이제 휩싸여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 배당금을 준다면 그게 관계가 없잖아요. 아, 강제들이 가져가서 세금을 많이 내면은 그게 네. 배당금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또 관료가 다 가져가 버려요. 정부가 다 따가서 버려요. 자기들이 지금 우리나라 예산 550조에 200조가 복지 예산으로 나가요. 복지 예산도 자기들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네.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양천구 옛날에 말단 공무원이 역을 해먹었죠. 그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통장에다 넣어주는데 자기가 만든 통장이야 전부. 그랬잖아요. 네. 그게 국민 생활 이 저소득층한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잖아. 네네. 그거를 업자를 자기가 정해.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국민 배당금은 18세가 넘으면 똑같이 나가니까 오늘 주고 안 오면 당장 고발이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 사람의 생활보호 대상자냐 아니냐 이걸 지가 정해요. 예. 담당 공무원이 정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돈을 넣어주고 자기가 받아가는 거야.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사이까지 갔죠? 그게 들통이 났어요.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복지 예산이라는 건 아주 자기들에게 말 잘 듣는 사람들 자기들이 주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정치 자체가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 없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산주의가 될 때는 예. 무국정이 됩니다. 앞으로 국경이 없어지죠. 무차별. 무차별. 차별이 서민이다 이런 게 없어집니다. 거의 중산층으로 갑니다. 무차별. 무정파. 무정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의냐면 중산주의가 신정정치입니다. 중산주의라는 것을 정치로 따질 때는 이게 신정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중산주의라는 거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경제적인 용어는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정치적인 용어로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예.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이 네. 중산주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아, 경제사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사상이죠. 아, 네네. 중산주의 경제 이론입니다. 그럼 신정주의가 정치 이념이고요. 신정주의가 이제 그 정치 이념이죠. 아, 네네네. 무슨지 알죠? 그건 중산주의 이꼬르 신정주의예요. 신정 정치입니다. 중산에는 경제니까 주의가 붙고 이 정치는 신정 신정정치. 정치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우리가 민주정치의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정치 용어예요. 경제 용어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경제입니다. 그렇죠? 네. 공산정치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해갑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것도 구분을 잘 못해요.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고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가죠? 예, 예. 사회주의는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 이념이죠. 정치 이념이죠. 예. 그리고 공산주의, 공산경제라는 거죠. 공산이라는 공동생산이라는 경제 이론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산주의는 신정정치가 정치고 중산주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산주의를 하게 되면은 모든 국민이 능력이 없는 자라도 중산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중산층은. 중산층 이하로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뭐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생활비를 가지고 부인하고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생활비 가지고 부인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고자 좀 덜 떨어지고 공부 못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네. 저렇게 고시방에 가서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만으로 그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네네. 인간은 경쟁은 하지만 경쟁에 하향선이 있어야 돼요. 상한선이 있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느 정도의 능력이 떨어질 때는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해야 돼. 아, 그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냥 떨어지게 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까지 해버려요, 이놈의 사회가. 그거 진짜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하잖아요. 꼴찌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때까지 마라톤 경기를 끝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도 박수를 받아야 돼요. 예. 완주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근데 그 완주한 사람이 장애인이었어. 근데 5시간을 늦게 돌았는데도 그 마라톤 경기는 정지가 안 되는 거야. 아니 5시간 마라톤 끝난 지가 5시간 됐는데 쫄른바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전부 기립박수예요. 너무 인간적이고 아름다운데요. 예.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거는 1등한 사람보다 박수를 더 받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나고자야. 저건 인간 쓰레기야. 저 새끼는 저 굶어도 돼. 저거 자살해도 돼. 이렇게 나가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되면 괜히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아무도 안 돌아보고 그냥 거기서 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이런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산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정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33가지 33 공약이 중산주의 공약입니다. 아, 네네. 그게 신정정치입니다. 자, 결혼하면 3억 주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그리고 매월 생활비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국민배당금 18살부터 150만 원씩 주죠. 예. 죽을 때까지. 그러면 대학생 등록금 문제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주부들이 아들, 딸 둘만 있으면 한 달에 돈이 얼마냐? 600만 원 들어죠? 부부가 또 가서 벌죠?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누가 중산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사 문제가 없어집니다. 기업체에서. 그렇겠죠? 아니, 누가 월급 더 안 준다고 일 못 하겠다는 사람 있겠어요? 노사가 부드러워져 버리지. 맞죠?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직장 불안이 없어져요. 직장 분위기가 밝아져요. 아니 가면은 직장 가서 월급 못 받아도 집에 가면 돈이 6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자녀 둘이만 있으면. 그죠?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장가를 늦게 가도 걱정 장가 가면 3억이 나와요. 애 둘 장가 가면 6억이 나와요. 아니 뭐가 돈 때문에 이 지금 가서 저 자살하고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잘못 몰려다니는 거예요. 잘못 몰려다녀.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몰려다녀?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만 몰려다니는 거야 이게. 수단 좋은 사람. 예. 그러면 순수하고 착하고 수단 없는 여러분의 자식들은 나중에 걸려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재들만 사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산주의 경제이론입니다. 이 중산주의 경제이론은 결국은 신인이 하늘에서 와서 이 신정정치, 지금 말하면은 신정정치를 지금 이란이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하고 있는 게 신정정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하고 있는 이 신정정치는 신정정치가 아니고 인간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을 표방한 정치죠. 신이 아닌 자들이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신정정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국민배당금 150만 원씩 나오죠. 그러니까 부부 누구나 만나면 생활비 나오잖아요. 그다음 그래야 연애수당 20만 원씩 주면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놓이니까. 아마 생활비는 걱정 없으니까 직장이 없어도 결혼부터 하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씩 연애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3억을 주고, 그 다음에 애 낳으면 5천만 원이니까 마음 놓고 결혼을 할 수 있고, 연애를 할 수 있고, 이게 좋아지잖아요. 이해가죠? 네. 이런 따뜻한 사회를 원천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네. 모든 사람이 명랑해져요. 우울증 환자가 없어집니다. 망상증이 없어요. 고급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우리 국민배당금을 많이 받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전부 서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존경받고 부자는 자기 재산을 국가에다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노력해? 세금 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내 공약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포인트 제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도 모든
공무원이나 이런 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세금 포인트 제도를 내가 실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월급쟁이가 한 달에 갑건세라도 꾸준히 내면 세금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아, 네네. 세금 포인트는 금액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금액도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낸 기록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한 달에 세금을 1년에 조금씩 내더라도 꾸준하게 낼 경우에는 그게 올라가요. 세금 포인트. 그런데 세금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힙니다. 아, 예. 그리고 자동차 넘버가 달라져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예. 그러니까 세금 포인트가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국민이 전부 존경하는 거예요. 와, 그날 뭐 달고 싶어서 다들 세금 열심히. 그렇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겠어요? 나중에는 막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자기 재산을 기부하면 세금 포인트가 엄청 올라갑니다. 국가에 기부하면은. 예,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만 많이 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 포인트제를 하면서 국민들은 있는 사람은 많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또 세금을 국민들은 세금의 혜택을 본 국민들은 배당금을 받은 국민들은 그 부자들의 세금 포인트를 존경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세금 포인트 높은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 누구도. 자기들의 배당금을 주는 사람이잖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포인트가 높은 기업인들이나 좋은 차가 지나면 존경심을 갖고 자본가들에게 욕을 안 해요. 이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서로 위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는 돈 쓸 데가 없어서 해외로 빼돌리고 어디로 막 돌리고 뭐 이런 짓이나 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살이나 하고 지금 막 하도 돌려 막 하다가 언제나 생활이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이런 생각이 하잖아. 그리고 중산주의는 잘하는 과목 한 과목만 모의고사를 보고 6년 동안 자기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을 치고 나머지 16과목은 그냥 수업만 참여하면 되니까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양 과목처럼요. 교양 과목처럼. 그러다가 그걸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그러나 오직 한 과목 점수만 6년간 집게 된다는 그 6년간 집게 된 그 한 과목 점수를 가지고 대학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몰아가지고 수능시험을 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열 몇 과목을 하루아침에 그 시험을 쳐가지고 애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의 체육 시간은 지금보다 3배로 늘려요. 늘려서 실제 체력 단련을 하게 하고 애들이 결혼하면요 정자가 없어. 정자가 무정자야.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바꿔서 중산주의는 그야말로 신정정치 신이 직접 인간들에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 세계는 신정정치를 만들어 놔야 돼. 그 시스템을. 이렇게 그리고 또 국가가 무기를 안 만들잖아요. 무국경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계 연방군만 있고 나머지는 군이 없잖아.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50조입니다. 네. 미국은 500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군비만 스톱해버려도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간들은 이 전쟁 노름에 네. 완전히 이 자본주의와 이 사회주의가 지금 맞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을 통일하고 미국을 통일하고 일본을 통일하고 러시아와 세계를 통일해내는 게 간단해요.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총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총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내 눈을 바라봐.